자, 그러면 머니 이슈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 매도세가 네.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에 근데 외국인 비중이 2009년 이후에 최저치라는 소식은 조금 더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일시적인 현상인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 이런 외국인 이탈의 배경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 상황 중에서 호재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네. 호재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요. 죄다 악재만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파는 부분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장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좀 좋게 봐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이상한 소리고 욕먹을 소리가 맞죠. 욕먹을 만한 그런 소리인데 저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아내면 그 다음서부터 뭐 하겠어요? 이제 많이 사겠죠. 얘네들이 많이 팔아내면 언젠가는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복을 할 때까지 계속 팔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버틸만 해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버틸만 합니다. 아니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진짜 주식 지긋지긋해서 내일 당장 그냥 아침에 마이너스 10%더 떨어져도 그냥 버려버리겠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급하게 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물타기하고 또 그 기대감에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요. 나중에서도 다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걔네들 생각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비싸 보이나 보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경기 상황들이 뭐 좋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저런 이제 핑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과거에서도 그 양적 그 긴축이라는 그러니까 양적 양털깎기라든지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시장이 돈이 줄어드느냐 그다음에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호재냐 악재냐 이랬었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이름만 바꿔서 지금은 테이퍼링. 그래서 테이퍼링 뜻도 그 육상 선수들이 이거를 이제 빡시게 달렸다가 또 천천히 달렸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량을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 양적 긴축이나 이게 테이퍼링이나 똑같은 뜻인데 이름만 말만 바꿔갖고 지금은 이 얘기도 한 4년 전, 5년 전, 6년 전 있었던 얘기를 지금은 이름만 바꿔. 왜냐면은 지금도 그때 양적 긴축 맨날 양적 긴축,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이런 얘기만 쓰다가 똑같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또 그런 얘기 또 하냐고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계속 단어를 바꿔요. 늘 그렇습니다. 테마주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저런 핑계대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건데 일단 이번 옵션 만기 때까지 어떻게 빠질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 보면은 아직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나온 게 없어요. 저는 일단은 방송 지난번에서 이제 화요일 날 여기서 이제 최고점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옵션 만기 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대충 얘기했었고 기술주들 조심하라. 기술주 할 거면 차라리 다른 쪽을 봐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소비주라든지 이런 뭐 리오프닝 이쪽 애들은 그나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까지도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시장의 조정은 4월 7일 날에 목요일 날서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서 뭐 리오프닝이든 인플레이션 관련주든 뭐 비료 사료주든 뭐든 저는 일단 다 현금화하라고 지난주 목요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수가 지금 여기서 녹록치 않다라고 아까도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내고 있는 부분들도 맞고요. 계속 그게 이제 뭐 찾아보면은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중국 봉쇄 얘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제가 지난주 와서도 지지난주인지 금리 인상을 FOMC에서 6번이 남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쉽지가 않고 그냥 테마주들만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설날 되기 전에 1월 17일 날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잘 얘기하지 않다가 2,900이 무너지면서 1월 17일 날에 현금화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많이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화 대응을 하면 기회가 찾아오면 무슨 기회냐면 호재라는 게 무슨 뭐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경기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모든 게 다 지금 원자재가다 올라가고 기업들은
뭐 그러니까 돈을 다 걷어들인다는데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겠습니까? 계속 돈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럼 경기는 계속 침체가 될 거고, 뭐 침체될 거는 뭐 전 세계 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호재가 하나도 없는데 호재를 딱 찾으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뭘까요? 못 맞출 거야. 주식의 호재는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돈을 많이 풀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많이 빠지면 그게 또 호재예요. 네, 방금 뭐 외인들의 싸지면. 매도세를 또 이야기해 또 주신 예를 들어 것과 쉽게 설명하면 일맥상통하네요. 벤츠 차가 뭐 억 단위 하잖아요. 네, 이게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호재죠. 왜? 너무 싸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많이 빠지고 싸지면 근데 이게 많이 빠질 거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빠지면 싸게 사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일단 좋아진다는 얘기는 없죠. 쉽지 않아요. 뭐 제로 금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푼다라든지 뭐 경기가 앞으로 뭐 좋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얘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 악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험주 보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금리 인상되면 그나마 보험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은행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비료, 사료, 원자재 가격 급등하니까 그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쳐다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나 먹히는 거죠. 장이 박살나고 급락하게 할 때에서는 그 어떤 종목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전략을 좀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능히 맨날 뭐 있는 일이니까 뭐 한국 시장의 뭐 매력도가 떨어졌다, 기업이 매력이 떨어졌다 아니요. 많이 빠지면은 한국 시장만큼 매력도가 좋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떨어지겠지만 삼성전자 5만 원, 4만 원 떨어지면 얼마나 싸요? 매력도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매력도가 좋아지는 거고 주식시장에 또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비싸다가 생각하면은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진 대형주들을 개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좀 개인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3조 3천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종목별로 전망이야 뭐 갈리겠지만 최근 개인의 대형주 매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중소형주 장세다라고 지난주에 그렇죠.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 어쨌거나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만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답은 지난주도 아니고요. 2월 달에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중소형장이 될 거고 대형주 보지 마시고 대형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크게 이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은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형주 딱 하나 추천했다가 물렸다가 수익 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LG전자거든요. 네. 그 추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벌써 많이 떠는 애도 올라갈 테지만 LG전자는 많이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줬단 말이에요. 추천주로 줬는데 안 움직이다가 수익이 났어요.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는 대형주를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하나 줬었고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지금 2달 동안 LG전자 대형주 하나 주고 나머지들은 다 중소형주, 소비주 뭐 이런 위주로 다 줬기 때문에 그쪽 애들은 뭐 괜찮았어요. 수익률들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소형주장이 계속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자,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작년 10월 달서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 10월 달서부터 한 얘기와 최근에 한 얘기가 조금 얘기가 틀립니다. 작년 10월 달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하이닉스를 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던 거고 작년 10월 달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던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후성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개 방송이나 TV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코멘트였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가볍고 올라갈 목표치가 더 컸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죠. 하이닉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게 그때 이후로 해서 후성을 샀다면 수익은 2배 이상 났을 겁니다. 얘는 80% 이상 갔거든요. 그때 이후로 차라리 교체하라고 했을 때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 대비 올라가봤자 17%밖에 더 갔습니까? 예, 수익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성엔지니어링도 얘기했었는데 삼성전자 살 거면 주성이 사라. 이거를 정말 대놓고 여기서 강하게 몇 번 얘기했더니 진짜 여기서 이 주식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이걸 산 사람도 있었어요. 얘는 몇 프로 갔냐면 150% 갔어요. 158% 나갔네요. 와.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주성이랑 후성이가 그때 당시에 자리도 좋았고 얘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건 작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가긴 가겠는데 적게 갈 거다라는 거에 증거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에서는 그냥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싸다고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뭐 그럴 것 같은데 물타기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안 깨져서 그래요. 다른 종목들은 40%, 30%씩 깨지는데 여기서 올해 내내 깨져봤자 불과 15%밖에 안 깨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좀 덜 깨져서 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선 삼성전자 이거 정말 고약하게 빠지면 2년 내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개미들의 무덤이라 그러죠. 원래 이런 네. 표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게 되면 계속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서는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기보다는 이쪽에서 좀 가벼운 쪽으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뭐 교체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을 봤을 때에서는 다른 쪽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만 반등을 주더라도 좀 손절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정말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럼 1차 지지는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사고 싶은 마음적으로는 1차 지지는 아니고 쭉 빠져서 한 5만 원대 내려오면은 거기서는 추가 매수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이 4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 밑은 주시장이 완전히 그냥 패닉으로 빠져야지만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밑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려 그러면 정말로 난리가 나야 돼요. 서브프라임보다 더 강력한 뭔가 악재가 터져야지만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그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그 사건 사고가 또 무슨 일이 또 털어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가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탈 수도 있는 뭐 이유를 찾으자면 뭐 GOS 논란이라든지 지금 디램 가격도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지금 뭐 삼성전자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얘기는 거의 실종됐을 겁니다. 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안 좋은 얘기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전에 종목 교체를 지금 말고 나중에 바닥을 치면 그때에서 덜 깨졌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잘 교체를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